자, 이번에는 말이죠. 맛의 고수의 프리미엄 황금 호박 고구마 스틱입니다. 그림 엄청 정겹습니다. 고구마께서 망가뜨리고. 아, 그래요. 이거 저 사실은 말이죠. 제가 이걸 앉은 자리에서 한 5개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5봉지? 5봉지. 요거 5봉지? 이 5봉지.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들었어요. 무거워요. 보통 다 과대 포장인데. 이게 그렇죠. 아주 실속이 있어요. 네, 요거까지 다 차 있어요. 67g. 네. 네. 음. 맛의 고수 황금 호박 고구마 스틱. 한번 맛보면은 헤어나오기 힘들 정도의 중독성 최고의 맛입니다. 그동안 먹었던 고구마 스틱은 다 버리세요. 네. 버리세요. 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네, 그냥 있다면 버리세요. 자, 맛의 고수 황금 호박 고구마 스틱이 특별한 이유 첫 번째 원재료에 있습니다. 아, 맛의 고구마 고수. 맛있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유통되는 고구마의 최고 등급 순위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맛있는 최고 등급인 왕등급. 왕등급이에요. 나머지는 다 내시 등급입니다. 왕등급이에요. 신화 등급 아니고 내시 등급입니까? 내시 등급이에요. 네. 호박 고구마를 원재료로 만듭니다. 둘째, 화학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무첨가 고구마 스틱입니다. 난 GMO, GMO가 아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유와 유기농 설탕만을 사용하는데 화학 첨가물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특히 발연점, 가열했을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높은 해바라기유를 사용해서 고구마 스틱의 바삭함이 더욱 특별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발연점이 낮으면은 튀다 마는 거예요. 그리고 타게 많이 타요. 그렇지. 달기 때문에. 예. 자,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해썹 인증은 기본이고요. 어디서나 만날 수 없는 압도적 최저가 역시 기본입니다. 현재 맛의 고수 호박 고구마 스틱의 인터넷 최저가는 봉당 2,500원. 요거 한 개. 네, 그렇습니다. 2,500원. 봉당 2,500원인데 네. 5봉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12,500원. 12,500원인데 11,500원에 모십니다. 1,000원이나 싸게. 근데 진짜 싸네요. 아니 네. 3,000원쯤 하거든요. 최소 3,000원. 그렇지. 네. 그리고 요즘에 질소 많이 들어있는 과자는 네. 또 기본 2,500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5봉이 11,500원인데 네. 여러분 금방 없어집니다. 10봉은 사야 돼요. 10봉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5,000원이요. 21,600원에 모십니다. 예, 그래요. 20봉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만 원이요. 39,900원에 모십니다. 만 원 한 이상. 20봉 좀 1,100원에. 사가셨죠. 그렇습니다. 네. 20봉 세트가 가장 저렴합니다. 어차피 네. 한번 맛보면은 20봉으로 구매할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김용민닷컴에서 맛의 고수 고구마 스틱을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일하면서 주섬 부리 드시면서 일하시는 분들께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손에 뭘 잘 묻지도 않고. 네. 예, 그래요. 아, 일본에는 감자 스틱 먹는 숟가락이 들어있는 과자가 있더라고요. 아, 젓가락이 같이. 이 묻으니까. 아니, 고구마는 잘 묻지도 않아요. 그게 좋아요. 어머. 야, 얼마나 맛있는지 이것도 맛있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아니, 애기들 과자로 되게 좋잖아요. 아, 진짜 달다. 근데 이 튀긴 기름 때문에 사실 좀 망설이거든요. 근데 논지에 뭐 해바라기유라고 하니까 애기들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정말 맛있는 이거 난 5봉 GMO.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네. 5봉 그렇지. 이거랑 넷플릭스 하면 20봉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넷플릭스를 좋아하시는구나. 그게 논스톱이잖아요. 옛날에는 다 이걸 보면 그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완결된 거를 보면 끝까지 볼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돌진하라! 면역성을 지켜라! 장군 필요하시야 합니다. 야, 홍삼수 먹으라고 했잖아. 아직도 안 먹었어? 고박사 홍삼순 58,000원? 이 좋은 걸 누가 만들었을까? 나야. 네, 맘스 시사 2부 오늘은요. 저희가 뭐 늘 솔직하게 얘기를 하긴 하죠. 크게 너무 숨기지 않아서 늘 문제가 좀 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정말 솔직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숨센터의 정혜민 대표님 모시고요. 아이들 성교육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알지만 만연해 있을지도 모르는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헤어스타일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돌 헤어스타일이신데요? 예. 우리 저 대표님은 또 목사님이세요. 아, 예. 네. 그러니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네. 통합 측이라고 어. 합니다. 그 장로교에서는 이제 투탑 큰 교단이시고, 근데 사실은 아직도 대부분의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 여성 목사는 굉장히 그러니까요. 네. 안수가 안 되는 경우도 제법 있죠? 있지 않아요? 네. 규정상. 투톱 중에 하나인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네. 여성 목사 안수는 거론조차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자라서 음.
뵌 적이 없었어요. 잘하면서는. 근데 네. 이제 사회 나오고 나서는 많이 뵙고 요즘엔 또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들도 많으시니까 좀 쉬웠었는데 어릴 때는 그게 참 의문이긴 했었어요. 이유가 뭐죠? 왜 여자는 목사가 안 된다 그게? 그분들은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드시는데 네. 그냥 잘 모르겠어요.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아니 성경적인 근거는 뭐예요? 성경적인 근거는 그냥 여성은 조용히 남성 뒤에서 그냥 보조하는 역할이지 하나님의 일은 대부분 남성이 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여성은 잠잠히 있어라.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대표적인 구절이죠. 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런데 사실은 그 교단에서 지금 여성 네. 목사가 안 되는 교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우리 여신학자분이 계신데 그 박사님 말씀은 되게 이제 남자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은 뻔할뻔잘한 얘기예요. 인생의 고난이란 게 뭡니까? 입시 때, 군대 갔을 때. 이거 아니에요. 군대 얘기 되게 자주 듣죠. 또 축구한 얘기, 축구하다 부상 입은 얘기 뭐 이런 거. 근데 여성에게 고난은 그게 전혀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네. 여성이 또 많기도 한데. 뭐 그죠? 그리고 또 여성으로서 살아오면서 가졌던 차별들 뿐만 아니라 또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이런 전 과정들이 하루하루가 고난인데 그 고난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그런 설교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사실은 교회가 가부장화돼 있는 것이고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교회 내의 성폭력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걸 또 이제 고발하시고 네. 바로잡는 일들을 우리 목사님께서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그런 일을 시작할 계기가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굉장히 평범하게 사역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저희를 찾아왔던 다른 교회의 어떤 한 학생이 자기 교회 목회자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이 친구가 이제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는 아이였는데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경황이 없어서 일단 약속 날짜를 잡고 다시 만나자라고 했었는데 이 친구가 그 시간을 못 채우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참고인 조사도 가고 하면서 뭘 알게 됐냐면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 교회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도 이제 성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신 상태였고 이 아이를 사랑하긴 하시지만 네가 이게 드러나면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니? 거의 나중에 이제 상처가 될 수 네. 있으니까. 그리고 또 네가 이게 교회에서 드러나면 얼마나 교회가 어지러워지겠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참아라. 네, 그러니까 그분을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네. 반성도 안 하는데 용서를.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친구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이거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최근에도 네. 좀 도와주시거나 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신지. 네. 지금도 일단은 공론화된 거는 몇 건 있긴 하지만요. 그거 말고도 너무 많아요. 실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굉장히 일이죠. 이제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은 2019년도였죠. 2019년도에 11월 달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열었고 고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인천 세소만교회 건, 이건 뭐 그루밍 사건. 그래서 그 건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어제도 재판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목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있고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목사야. 두 사람 다 네, 목사님. 근데 이제 아들 목사가 젊으니까 청소년들을 상대로도 사역을. 이제 했는데 지금 확인된 것만 10명, 10명의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연애를 빙자한 게 맞습니까? 연애를 빙자한 친구도 있고요. 예, 예. 없이 그냥 이렇게 한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로서 네. 한마디로 이렇게 성폭행을 한 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이제 피해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이거를 이제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그래서 결국 재판정에 세운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네. 이게 다른 성폭력과 좀 다른 게 그 예.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했음을 불구하고 보통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형사고발당해서 네. 처벌받아야 되는데 음.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악마로 몰리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가해자인 듯
그 교회의 성도분들한테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를 전 몇 번 봤거든요. 네네. 아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저희 지금 이 그루밍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여성 변호사협회에서 이제 같이 하고 계시는데 네. 변호사님들이 저희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교회는 항상 다른 건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이 끝까지 싸우고 네.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들도 끝까지 도와주는데 음. 교회에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가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예, 같다. 그리고 피해자 부모님들이 특히 음. 우리 목사님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음. 이건 도저히 자기 신앙적인 양심상 안 될 것 같다. 이걸 자꾸 엎으신대요. 그래서 아이고. 그 변호사님이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제 음. 목회자니까 음. 대체 이게 왜 그러는 거냐. 음. 그래서 오히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이게 교회 안에서 좀 있는 독특한 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와 다른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네. 지금 계시는 센터가 네. 숨센터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좀 저희가 소개해 주셔도 좋을 이제 것 같아요. 숨센터라고 좀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명확한 명칭은 성교육 상담센터 숨이에요. 그러니까 음. 성교육도 교육 하고 음. 저희가 이제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교육과 상담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이런 분들을 좀 많이 고발하는 일도 하고 공론화하는 일도 하지만 이거를 언제까지 사건만 공론화하고 할 것이냐 이 토양을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럼요. 해가지고요. 그럼요. 저희는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교회뿐만 아니라 실은 일반 학교 그리고 일반 회사 네. 이런 곳에 가서도 저희가 뭐 성범죄 혹은 뭐 성희롱 아니면은 그냥 다양한 성에 관련된 교육과 강의들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처음에는 상담만 했다가 이제는 어른들까지도 그렇지. 그래서 각종 모든 연령과 그런 분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성교육 상담센터보다도 교회 안에 성교육 상담센터가 훨씬 하드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어떤 면? 복잡하고 그리고 복잡합니다. 해결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수를 모셨어요. 아, 그렇게 보면 되는군요. 가장 까다로운 위로를 잘 타시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 이거 뭐 당연히 권리가 침해됐고 이거는 심대한 어떤 그런 피해를 입혔는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면은 그냥 다 수습하기 바쁘고 피해자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 사실 저도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이제 본 적은 네. 없기 때문에 이제 뉴스 같은데 보면은 피해자분들이 오히려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깝고 사실은 성폭력이라고 하는 게 너무 독특한 게 피해자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네. 독특한 범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이게 진짜 완전히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교회 안은 여전히 아직도. 거의 뭐 조선시대의 그 맞아요. 해당하는 네. 가장 느린 공동체 네. 같아요,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도 그리고.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오히려 또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네. 성차별적인 인식을 오히려 더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네, 하고 맞아요. 있어요. 네. 시민정 평론가도 곧 목사님이 되십니다. 네. 네.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련 과정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네. 있었어요. 네. 예. 아, 저는 오늘 혼자 한 명밖에 없는 양이군요. 네. 그러면 오늘 지금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네. 저는 딸을 키우고 있어서 네, 네. 늘 고민이에요. 아, 걱정이 많죠. 네. 그리고 나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네. 어디서부터 딸아이한테 설명을 해야 저는 아직까지도 엄마 애가 어떻게 생기는 거야 제대로 답을 못 해줬어요. 저도 이제 그 군대에 짧게 갔다 왔어요. 95년에 이제 공익근무요원 하느라고 4주 군사훈련을 받고 왔는데 원주에 있는 모 부대에 네. 갔습니다. 성교육 시간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 군부대 성교육 시간 군부대 따로 성교육 있어요? 시간이 있었는데 딱 봤더니 아니 또 원주 시내 지도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는 뭐 카드가 된다. 여기는 무슨 소린가 봤더니 아, 절망적이네요. 성매매를 유흥업소를 알려주는 성매매 거예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성매매 교육을. 그래서 아니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관이 이야기하더라고. 여기서 이런 데 안 가본 사람을 손 들어보라고. 그 100명 넘는 사람들 중에 한 명, 나하고 또 한 명, 두 명이었죠. 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그 뭐라고 했냐면 그 양반이 아 저 친구들은 인간 문화재다. 천연기념물이다. 천연기념물하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그런 얘기를 들었고 고등학교 때도 이제 성교육을 했는데 뭐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 않고 비디오로 보여주고. 아이가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친구가 보더니 아 선생님이 풍기문란한 비디오를 보이시면 어떡하냐 나오라고 팍팍팍팍 예
그런 이제 선생님들은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질문이 남지 않아요. 그랬던 성교육이 기억이 납니다. 네. 딸이 4살인데 이제 네. 신체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질 때잖아요. 네. 어느 시기부터 어떻게 성교육을 시작해야 될지 참 네. 고민스럽더라고요. 진짜 많은 부모님들이 물어보세요. 성교육 언제부터 시작해야 음. 되냐. 그래서 아이가 이제 좀 사춘기가 시작돼서 방문을 혼자 쓱 닫기 시작할 때부터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성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저희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우리가 성교육이라 그러면 신체적인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성교육은 신체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관계. 관계. 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나다움을 회복하고 나다움. 주체성 교육이고요. 그리고 너다움을 회복하는 이건 존중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다움을 회복하는 이런 관계 그 자체를 가르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아이들을 언제 성교육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태어날 때부터라는 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가정에서 아이는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누워서도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엄마 아빠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서로 어떻게 말하고 대화하고 이걸 통해서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 남녀가 사랑하는 사이에는 저렇게 대화를 하는구나 저렇게 서로에게 배려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몸으로 체득을 해요. 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4살 따님이라고 해서 저는 6살 아들 있거든요. 오. 근데 저희 아들한테는 저희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엄마가 성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교육을 이제 했거든요. 했는데 굉장히 이제 좀 주체성 그리고 존중하는 교육을 가르치려고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싫어, 좋아라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물어봤어요. 아이한테. 예를 들어 아이한테 뽀뽀하면 엄마가 뽀뽀해도 될까? 엄마가 안아봐도 될까?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보통 엄마들 아빠들 보면 애 막 안으면 애가 막 싫다고 막 이러는데도 안 놔주시잖아요. 그러다가 애가 앙 하고 울면 그제서야 아 귀여워 이러고 이제 아 우리 귀여워 뭔가 잘못한 거군요. 네, 아유. 이러고 하는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귀여운 거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폭력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많이 하셨죠? 아니 저는 이제 뭐 저는 먼저 와서 안깁니다. 안기는데 네, 그거는 좋습니다. 한번 안아줬는데 잔 적도 있었어요. 심지어 오. 얼마나 폭신하면 우와. 잔 적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줬을 때 아이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주체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결정권. 네가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한테 이렇게 때 저희 아들은 너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요. 저희 아들은 이렇게 막 만지려고 하면 엄마 내가 좋다고 안 했는데 왜 만져? 오. 이렇게 해요. 그럼 저는 거기서 오. 미안해 라고 안 만지고요. 이건 근데 주체성이지만 존중하는 것도 반대로 배워야 되잖아요. 때로는 아들이 저한테 막 달려와서 엄마도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많죠. 네, 와가지고 엄마한테 막 너무 심하게 만지고 그러면 저는 엄마도 지금 싫으니까 나중에 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마도 너를 존중해 주잖아. 그럼 너도 엄마를 존중해 줘야지. 라고 저희 가족은 이게 좀 암묵적으로 암묵은 아니죠. 저희는 이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고 나니까요. 왜 제가 이런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또 태어날 때부터 필요하다면 요즘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에서도 성범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 센터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요즘 어린이집에서 건들이 많이 오는데요. 가만히 얘기를 들여다보면 애들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가정교육이 부재인 거예요. 몰라서 네네. 배운 적이 그래서 없어서. 저는 어린 시절, 그러니까 성교육을 할 때 단계가 있는데 아기 때에는 신체적인 것에 대해서 눈을 뜨기 전에는 존중하고 서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을 계속 토양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게 단계에 맞춰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 어린이집 하니까 생각났어요. 저 그때 진짜 정체성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린이집에 4살인가 여아를 6살인가 네. 남자아이가 성추행했다고 네, 이제 네.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오. 이제 예를 들어서 6살 남자아이가 4살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네. 부모님들은 그걸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줘서 네. 아이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지 네. 그게 이제 막 여자아이 어머니는 막 너무 화가 그쵸. 나니까 네. 제가 이제 저도 딸이 있으니까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랬는데
6살 남자아이가 가해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 양측으로 부모들의 입장이 갈려서 엄청 뜨거웠던 네. 일이었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한테 실제로 그 사건을 좀 중재해달라고 오기도 했었어요. 어머. 되게 네, 언론에 나갔던 사건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희는 일단 우선 어린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먼저 불러서 아이한테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이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어디선가 봤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러고 나서 부모님을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요즘 이제 조금 뭐 수면 교육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자녀 방을 따로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은 요즘 한국적인 분위기상으로는 자녀와 부모님이 다 같은 한 방에서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가 있는 그 방 안에서 성생활을 하시다가 이 부분을 아이고. 아이가 보게 될 경우 그래서 아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막 뭔가 어린 동생을 건드렸는데 그래서 와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됐어? 라고 했더니 밤에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거는 저도 얘를 예뻐하고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똑같은 하시는 거죠. 거죠. 네. 그래서 맞아요. 아이한테는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이거는 그러니까 좀 심각했던 게 뭐냐면 아버님이 어떤 한 가정에서는 밤마다 거실에서 자녀들이 다 잔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이제 컴퓨터나 아니면 TV로 19금 영화를 계속 야동을 보신 보신 거예요. 거구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음. 아이들이 흔적을 안 지우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요즘 태블릿이나 아까 저희 잠깐 얼마나 얘기했잖아요. 잘하는데. 얼마나 잘해요. 아유, 네. 우리 이상입니다. 그럼요. 네. 이거를 아이가 같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 그렇구나. 어떡해. 그래서 그걸 본 대로 그대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고 실은 이런. 굉장히 갓난아기들이 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실은 부모님하고의 그런 생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남자아이 부모님이 태도가 여자아이 부모님을 화나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에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아이고. 인터넷으로 서로 캡처한 걸 올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아이고, 이런, 그럼 이런. 그런 경우는 어쨌든 여아는 피해를 본 거잖아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무언가를 봐서 어린이집 동생한테 그랬다 하더라도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했다고 따끔하게 혼을 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너무 혼만 내버리시면요. 애가 그게 트라우마처럼 트라우마가 남아버려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내가 이걸 안 들켜야지. 애기기 때문에. 나는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그럼 나 이거 안 들켜야지 라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런 경우에는 실은 가해를 했던 그 아이의 엄마도 부모님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 자녀들이 어리잖아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런 아이들이라면 어린이집 아이였으니까. 어린이집 아이라면 이런 아이들은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왜 어디서 그렇게 봤어? 그러니까 혼내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센터에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 걔네를 앉혀놓고 너 어디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애들 겁을 먹거든요. 그게 아. 아니라 어디서 봤어? 그랬구나. 근데 이거는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 그 어린 아이들한테는 얘기할 때 조금 옆에 있는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좀 실습하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동의라는 개념을 가르쳐요. 동의하다. 동의하다. 상대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의하다는 건 상대방이 싫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얘가 내 행동이나 말에 동의한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동의한다는 건 같이 좋아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가르쳐줘요. 그래서 동의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것을 이렇게 한다는 건 실은 이건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뭔가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거 할 때. 그래서 성교육을 단순하게 어떤 아까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신체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걸 굉장히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세요. 근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실은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그리고 이 주체성을 가진다는 건 다른 말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지만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도 다 주체성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직되어 계시다 보니까 일단 이 사건이 터지면 실은 그래요. 아이 입장에서는요. 이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랑 아빠는 나를 막 때릴 것처럼 나를 버릴 것처럼 저러네? 그럼 애들은 당연히 다음에는 안 들켜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왜 잘못됐는지
조곤조곤 잘 이야기해주고 웃으면서 따뜻하게 이걸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어머니 아버님들이 막 경직돼가지고 어떻게 우리 애가 우리 애는 문제가 있나? 이렇게 좀 심각하게 막 센터 데리고 다니시고 이러면 실은 그러면 아이는 이게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나 이거 들키지 말아야지.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아, 갑자기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케이블 방송에 있던 선배였는데 예전에 그 90년대만 해도 케이블 TV에서 밤마다 란제리 쇼라고 그런 거 했었죠. 네. 그거 보시는데 밤 한 12시 다 돼서 봤는데 어린 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더니 이 상황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 뭐해? 딱 묻는데 이 선배는 재치의 대마왕이거든요.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엄마 사줄 속옷 지금 그런 느낌이야. 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네. 의외로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그런 장면을 네. 보게 되는 경우가 많나 보더라고요. 네. 아니 많지. 그 진짜 무슨 많아요. 대구 같은 집이 아니라면요. 뭐.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제가 없으니까 음. 근데 저는 이제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도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다른 사람과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는 일 자체를 거부감, 터부가 아이고 있는 이런.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영화에 보면 준경삼님에도 약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감독이 어떻게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예쁜 그림이 되기도 네. 하지만 예쁘다는 느낌이 안 들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목격하는 게 약간 그게 여자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남자아이들도 트라우마가 네. 되더라고요. 네. 아 저거 싫어 이런 감정을 갖게 되면서 아이가 성장해서 그런 부분의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의외로 거기 힘드신 분들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을 성적인 존재로 안 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하는 거다라고 했던 게 부모님이 평상시에 되게 살갑게 얘기하지 않고 살갑게 막 생활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 정선수 집에 네. 와서 그게 그냥 일반적인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밤에 아이가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훨씬 더 크게 다가와요. 아이고. 아, 네. 평소에 그런 거 그렇죠. 모르다가 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뽀뽀도 하고 엄마 아빠가 네. 이렇게 해주면 엄마 아빠가 아이가 그거를 봤다는 걸 알게 됐을 때에도 음. 평상시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표현이었어라고 하면 애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 받아들이거든요. 그냥 그렇구나 네. 이렇게.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 아빠를 딱 보면요, 애들은 뭘 다 아는 애들은 이제 저 행위가 뭔지를 알지만 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모르잖아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로 알아요. 저희가 그럴 수 이렇게 있겠다. 그 5살짜리 아이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아이가 이제 똑같이 그 어린이집에서 막 친구들을 괴롭히고 막 신체를 만져서 아이고. 이 어머님이 저희 센터로 데리고 오셨는데 아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왜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싸우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근데 어떻게 싸웠을 때 아빠가 막 엄마 옷을 막 찢어가지고 애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찢어가지고 엄마를 막 때리고 그래요. 엄마는 막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그 자체가 폭력적인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그 부부분을 이렇게 상담을 이제 다음에 들어갔더니 그 부부가 특이한 게 되게 평상시에는 살갑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이게 그런 뜨거운 성관계는 하시는 그 부부였다.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아, 그러면 아이한테 충격으로 온 거죠. 옷을 찢고 그런 것도 그 과정 속에서. 아이고, 그건 네,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고. 하긴 뭐가. 아니. 지금 얼굴이 좀 빨개지고. 그런 취향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애들이 거짓말 안 하진 않아요. 안 본 걸 봤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그거 네. 가지고 부모님한테 옷도 찢으시냐 이러진 않지만. 네. 어쨌든 성교육이 관계를 가르치는 거다라는 저는 건 정말 새로운 물론이죠. 생각이었어요. 아이들이 내 몸을 만져도 된다 안 네. 된다를 주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존중할 수 있게끔 그럼요. 어려서부터 자라면은 네. 진짜 우리가 지금 문제시 되는 네. 지금 이 성범죄들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학교 폭력 문제도 되게 심각해서 네. 저희 센터에서 성범죄만 다루다가 나중에는 학교 폭력도 저희가 수업을 나가고 있거든요. 연관이 있을 네, 것 예, 같아요. 다 연관이 있는 게 결국에는 폭력이라는 것도 애들은 다 장난이에요라고 얘기를 해요. 가해자들은. 다 장난으로 한 건데, 근데 그거는 진짜 존중이 결여된. 또 어른들도 네. 이제 뭐 이런 다 똑같죠. 네.
다 장난이었다, 농담이었다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죠. 그래서 예. 저는 항상 존중 교육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고스란히 받았을 때 너는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이거를 조금 체득시키고 아이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면요. 아이가 계속 이렇게 아 저러면 안 되지. 나도 기분이 나빴으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훨씬 더 이런 교육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토양을 그러면 누가 마련해 줘야 되냐면 부모님들이 그래서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어릴 때 저희 엄마가 남동생이 있고 제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옷 입는 것도 되게 조심하셨어요. 제가 이제 여자아이니까 짧은 옷을 입거나 짧은 반바지를 입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아버지께서 네, 아버지께서 아무리 더워도 제가 딸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혹시 놀래거나 네. 할까봐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배려해 주셨거든요. 아우, 근데 우리 남편은 또 그렇진 않아요. 남자들만 있는 환경에 자라서 그래서 아 여보 딸이 있는데 좀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환경에 자라본 적이 없으니까 네. 남자아이들끼리만 맞아요. 그냥 있으니까 속옷 차림으로 다니고 뭐. 그때 우리 딸내미도 그러고 다녀요. 음. 아니 뭐 꼭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네. 제 생각에는 네. 뭐 아빠니까 네. 괜찮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성이 다른.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남자아이한테 네. 그다음에 아빠가 여자아이한테 네. 성 역할에 대해 설명하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네. 들더라고요. 근데 성은 실은 같은 성끼리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 저는 저희 딸한테 얘기가 좀 하지만 편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요즘 이혼 가정도 많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엄마 혼자 아들들을 키웠을 때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제 맞아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아빠가 아들 남자로서 엄마가 딸한테 여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걸 못할 경우에도 너무 좌절하지는 말아라. 왜? 불가능하진 않아요. 불가능하지 않고 아빠는 딸한테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들은 이래라는 이야기를 딸한테 해줄 수 있어요. 이해를 시킬 수 있죠. 근데 실은 이런 말보다요 제일 좋은 건 아빠가 엄마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보여주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교육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이제 아들이 초등학생 조금 이제 올라가면은 저희가 저학년부터는 뭘 가르치냐면 좀 월경이 빠른 아이들이 이제 있어요. 학교에서도 있고 그러면 월경이 이렇게 학교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터졌을 때 이거를 친구들 사이에서 또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또 하는 큰 이슈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실은 어머님들은 딸한테는 월경이라고 하는 건 딸한테만 가르쳐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들들한테도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에서 강의하거나 그랬을 때 생리대를 가지고 가서 제가 직접 뜯어서 다 보여줘요. 남자애들한테도요. 네, 이게 날개형이고 이게 이런 거고 이건 어디서 살 수 있고 그리고 여자들은 월경을 했을 때 생체적인 리듬이 이렇게 되고 뭐 어떤 단계 땡길 수도 있고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같이 살아가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자들한테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광고도 바뀐 거 아세요? 예전에는 여성 생리대 선전했을 때 네. 파란색으로만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이게 왜 파란색이어야 돼?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성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산부인과라고 불렸던 이곳이 지금은 여성의학과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산부인과도 임신한 여성들만 가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여성들이 다 갈 수 있는 아이들도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면 여성들만 향유할 수 있는 성, 남성들만 향유할 수 있는 성 실은 이건 아니에요. 다 공유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래. 저희 6살 아들한테도 항상 일부러요. 생리동 그 통이 있어요. 거기다 담아놓고 일부러 시켜요. 엄마가 배가 아프네. 우리 아들이 가서 하나 갖다 줄래요? 그러면은 제가 그 사이즈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면 저희 남편도 엄마가 월경 중이니까 배가 아프니까 우리 엄마 배 좀 쓰담쓰담 해줄까? 그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그리고 설거지를 할 때에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늘은 엄마 좀 쉬게 하고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니까 같이 해볼까? 그럼 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실은 굉장히 좋은 성교육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저는 사실 그 서랍을 이제 열다가 그 곡 칸에서는 멈춰. 열지 마. 귀여우셔. 아니
그걸 보려고 연 게 아니라 네. 양말 찾다가 네. 그 넣어두는 예. 칸이 있으니까. 예. 평소에는 매일같이 봤을 텐데 그날따라 아빠가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요즘 20대 남성들은 네. 예전과 좀 달라서 네. 그런 부분에 자기 여자친구를 배려해주는 친구들 되게 많이 아유, 있더라고요. 진짜 잘해주고요. 네. 요즘은 보면요. 젊은 20대, 3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 생리날짜도 다 적어놓고 그러니까. 그때 달달한 거 사주고 핫팩 같은 거 배에 올릴 수 아이고. 있는 거 그러니까요. 사주고 네. 이게 막 여자친구를 위한 그 월경 세트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을 사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플 받아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네. 이쁜 것 같아요. 네, 네. 자기가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사람마다 편차가 되게 그럼요. 심한데 네. 우리 꼬마가 해도 엄마, 내가 저기서 저거 봤던데. 귀여워요. 엄마가 일부러 거기 넣어둔 건데 왜? 그랬더니 아 그래? 내가 몰래 숨겨놨는데. 그래서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일부러 마트에서도 저희 아들한테 네. 제가 엄마로서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아. 저기 가서 엄마가 저기 생리대 저거 보이지? 저기에서 하나 갖고 올래? 음. 일부러 시켜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사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들한테 가서 음. 그 칸이 저기에 있고 음. 저기에서 저걸 손에 들고 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음. 네가 나중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그러면 음. 너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돼. 음. 이거 교육이거든요.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받았던 성교육의 한계를 느꼈던 건 뭐냐면 결국에는 남녀의 몸을 이해하는 어떤 생물학적 측면에 네. 되게 많이 중점이 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물학적 차이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회적인 다양한 성을 바라보는데 오히려 이 성교육이 네. 생물학적 측면만 강조가 되면서 네. 다양한 성을 차별 없이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래서 계속 거듭 이야기하는 게 존중에 대한 그리고 굉장히 자기 주체성을 가지는 것과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실은 일반 학교 현장에서 또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었거든요. 가르칠 때마다 제가 보건 선생님들이 항상 성교육을 하시는데 그 시간에 제가 따라 들어갔어요. 어떻게 성교육을 하나. 근데 요즘 성교육의 조금 한계는 뭐냐면 중요한 것이 빠져 있고 이 사후 처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생물학적인 거죠. 이거는 아이를 안 가지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품이나 뭐 예, 이런 예, 부분에 이런 대해서만 것들을 설명한다. 굉장히 잘 가르쳐 주는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성교육을 학교에서 받았을 때는 너무 추상적이고 그런 거 저는 영상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중학생 때 성교육을 받는데 영상이 어떻게 되면 남녀가 이제 어떻게 아이가 생기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를 쭉 얘기하면서 남녀가 서로 무릇한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갑자기 입을 맞추고 살짝 맞췄는데 그것도 잘 보여주지도 않고 그 지나가잖아요. 살 맞추고 살짝 이렇게 씩 눕는데 갑자기 앵글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자와 남자가 만나는데 어떻게 네. 만났는지는 아무도 네. 설명해주지 네. 않고. 아, 저는 전더 구식이었나 봐요. 저희는 아예 비디오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남자 생물 선생님인데 할아버지 선생님 있잖아요.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선생님이 네. 이렇게 올챙이 그림을 그려서 아. 이렇게 무슨 만화처럼 웹툰처럼 설명해 주시고 끝났어요. 그래서 근데 여자애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아예 네. 맞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이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다 음성적으로 배우게 되는. 저는 이제 그 교육을 TV 고교 가정학습 국사 배워서 파일명. 파일명. 집에서 폴더를 확인하시면서 지나치게 길거나 아니 요즘 세대가 너무 젊으시니까 예전에 그냥 그 저희는 비디오 자료도 없었어요. VHS 테이프 그 겉면이 그거였어요. 아 국사 그쵸? 예. 녹화하는 버튼이 예, 있으니까. 그래요. 아 그 생각을 못했네. 근데 너무 이제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실은 굉장히 생물학적인 것으로 딱 국한이 되는데 저는 인간관계 그 자체에 대한 맞아요. 교육이 지금 부재예요. 그렇죠. 실은 네. 왜냐면 아이들이 청년들도 그렇고 다 지금 막 섹스라든지 이런 것에 되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실은 이 세대 지금 우리 학생들을 딱 보면요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풍요 속의 빈곤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모든 매체가 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토리가 다 사랑을 담고 있고 저희 센터로 찾아오는 상담하러 온 친구들도 전부 다 사랑에 목말라 있는 그렇지. 그래서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확인하지? 그래서 더 스킨십이나 이런 것에 더 목매여 있는데 아 오히려. 네, 근데 오히려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럼 더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이 행위를 하면서도 거기에서 헛헛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 처리에 대한 불안감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이 너무
이런 관계나 어떻게 이런 부분을 누구한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음란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럼. 이건 굉장히 네. 건강한 거야 라고 음. 가르쳐 주지도 않은 채 그냥 애들이 다 사고 치고 나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만 교육을 해버리니까 애들은 궁금한 거죠. 사랑이 뭔지. 그러니까 어른들은 굉장히 사랑이라고 하는 게 진부하고 뭔가 약간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학생들이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요, 애들은 사랑에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쵸, 사랑을 어떻게 찾아가지? 어떻게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지? 행복하게 사랑할 수 있지? 오히려. 예. 그런데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건강한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제가 이제 아까 교회 이제 밖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건,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요. 그렇지. 애들이 그냥 들으면 또 저의 얘기야 시큰둥한데요. 교회 밖에서 제가 일반 대학교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할 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제가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종교적인 질문이 아니라, 근데 얘들아, 왜 꼭 사랑이 섹스로만 귀결될까? 그래. 이걸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이거는 제가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옛날에는요, 애들이 상담하러 오면 저 이거 선을 넘어서 저 어떡하죠? 이런 질문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질문이냐면, 남자친구랑 100일이 됐는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손끝 하나 대지 않아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이 와요. 옛날하고 거꾸로네요. 옛날하고 달라요. 거꾸로예요. 그렇구나. 옛날. 네. 질문이 달라요. 질문이 거꾸로. 달라졌고 저한테 진지하게 와서 되게 좋은 속옷집 가르쳐 달라고. 예쁜 속옷집. 그래서 왜? 갑자기 나한테 왜 속옷이야? 그러니까 저한테 향수나 이런 거. 그래서 왜? 했더니 되게 향이 좋아서 우리 남자친구 좋아할 것 같고, 이런 예쁜 혹시 속옷 알고 있으면 자기가 이번 기념일 때 남자친구한테 여행을 갈 건데. 그러니까 질문이 바뀐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한 10년 전 얘기인데 네. 이제 학교 안에서 커플이 있잖아요. 네. 둘이 몇 박 며칠 여행 간 걸 너무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 요즘에 저 또래 이제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 후배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휴일 지나고 와서 하니까 뭐라고 리액션을 해줘요. 근데 사실 저만 해도 네. 저랑 같이 일하던 작가 언니들이 형부랑 뽀뽀해서 결혼한 언니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형부랑 왜 결혼한 거야 대체? 내가 봤을 때 너무 안 맞는 성향인 거예요. 다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대체 왜 결혼을 했어? 그렇게 빨리? 내가 그랬더니 뽀뽀했어. 나 뽀뽀했기 때문에 실제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언니들이 있을 때 제가 잘 알았는데, 그 언니들이 이제 후배들을 만나면 이제 한 20년 차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와서 언니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나 뭐라고 얘기해야 되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네. 문화가 너무 많이 네.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성교육이 어른들이 봤을 때는 좀 더 왜 자꾸 원론적인 걸로 돌아가려고 하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 아이들한테는 사랑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 그 사랑하는지.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은 또 깨어진 가정들도 많고 그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한 어른들이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관계, 존중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혐오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그 자체에 대한 개념도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 교육의 공백이 너무나도 큰 거죠. 구멍이 너무 커요. 네. 결국에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지만, 사실 아이들도 배워야 되지만 가장 배워야 될 세대들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았던 어른들인 거예요. 문화재의 그렇지. 문제인 거죠. 엄마 아빠도 네. 부부 성교육이 요즘 되게 이제 핫하잖아요. 네. 부부 성교육도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부부들도 서로 잘 몰라요. 어떻게 네. 서로를 몰라요. 아끼고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네. 어른들이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저희 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진짜 섹스리스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섹스리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리고 요즘은 이제 불륜, 외도로 인한 그런 부분들. 근데 어떤 케이스는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불륜을 하면 막 이혼하니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가 알아요. 부부가 찾아왔는데 이게 상담을 하러 오셨길래 이 두 분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찾아오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한테 여자친구가 있는 걸 알아요. 와이프한테 남자친구가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저를 찾아왔던 이유는 뭐냐면, 네. 우리 두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애들한테 이걸 들킬 것 같은 애들 상담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서로가 연인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냥 어차피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알았고 서로가 행복하게, 오히려 밖에서 더 연인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서로에게 화내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이게 우리 가족에게는 더 좋다고 결론을 내리셨대요. 그래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두 분이서 또 다 이렇게 돈을 버시는 분들이셨고 근데 갑자기 문제는 이사를 하니까.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합의를 하신 게 뭐냐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자 했던 게 예전에는 이제 두 분만 바라볼 때는 너무 싸워가지고 애가 불행했었는데 이제는 양쪽이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 안에서 행복해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봤을 때. 예. 근데 실은 이거는 깨어진 가정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두 분이 좋다는 실은 부부관계에서 제가 헤어져라 말아라 얘기할 수 없어요. 센터에서는 그쵸. 그냥 그럼요. 예. 일단은 제가 그 아이를 이제 만나봤는데 아이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저학년이었는데 진짜로 행복해하더라고요. 알고는 있어요. 엄마 아빠가 각자 어, 애인이 있는 거. 아이도 약간 회피형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엄마가 어떻든 아빠가 어떻든 신경 안 써요. 아. 저는 그냥 엄마 아빠가 집에서 안 싸웠으면 좋겠고 얘는 생일이나 가족 뭐 이렇게 주말이나 이랬을 때 엄마 아빠랑 같이 그냥 한 번씩 외식하는 거 이거 자체가 좋을 뿐이지 아기니까요. 애니까요. 저학년이니까. 근데 이 아이가 크면 알겠죠. 알면 그 부재를 서로 느끼게 되긴 할 네, 것 같긴 네. 한데 어쨌든 현재로는 그런 네. 상황이었단 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부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건 제가 되게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뭐 섹스리스 부부의 어떤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부부간의 성관계를 또 되게 폭력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부부 성관계 중에 이제 부부 강간도 인정됐잖아요. 그런 부부들도 저희 센터 꽤 많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결혼한 지 20년, 30년이 되셨는데도 서로가 잠자리가 맞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계속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데 정작 한 번도 살면서 대화를 안 해보신 얘기를 안 하는 이와 거죠. 관련해서. 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50대, 60대 부부 성세미나를 먼저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60대 이상의 어떤 부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했을 때 너무 놀라웠던 건 전혀 이런 대화를 하실 줄도 모르고 그 왜 맞아요. 대화를 못하냐면 배워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은 더군다나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남사스럽고 굉장히 부끄러운 거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냥 수동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다 맞춰줬는데 남편은 갈수록 이 와이프가 아무 말 없이 근데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또 시들시들해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부부성 세미나를 진행하면 거의 39금, 막 49금으로 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그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이가 좀 더 크기 시작하면요. 부부가 집에서 성생활을 즐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을 때 제가 성교육을 했을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부모님이 성관계 하는 것을 혹시라도 들어본 적이 있냐, 집에서. 애들이 다 키득키득거리면서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은 그것도 부모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한참 자녀가 커가고 거기에 눈을 뜨기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부 성세미나 할 때는 항상 숙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밤을 보내시길. 밤이 안 되면 뜨나 점심시간에라도 잠깐 만나시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공간의 변화를 줘라. 그래서 집에서 하지 마시라. 자녀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런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서 요즘 우리나라 보면 좋은 숙박업소 정말 많거든요. 제가 거기 좋은 곳을 몇 개를 추천을 해드리기도 해요. 진짜? 왜냐면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숙박업소가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숙박업소 잘 된대요. 오 정말. 그래서 제가 그런 곳을 왜 추천해드리냐. 예전처럼 그런 숙박업소가 뭔가 막 음란하고 약간 이렇게 그런 곳이 음습하고 이런 아니에요. 느낌이 네. 아니니까. 굉장히 비즈니스 호텔처럼 되게 저렴하게도 돼 있는 곳이 되게 많고 그리고 좀 즐기고 싶다 하시면 이벤트 방도 있어요. 이벤트. 제가 어느 날 이벤트 방에서 방이 없어서 거기서 잤는데 감옥이 막 이렇게 됐어요. 제가 거기 사진을 찍었었어요. 와 여기 이런 데가 있어. 감옥도 있고. 탐구심이 탐구심이.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 또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서의 누릴 수 있는 친밀감은 그런 거예요. 실은 그래서 부부간의 성생활을 먼저 만족스럽게 하실 수 있도록 솔직하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이나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게 하고 그래서 다음 만약에 뭐 몇 차수로 저희가 강의를 하면 그 다음 주에 저희는 실제로 숙제 검사를 해요. 어디 갔다 오셨냐? 숙소. 영수증. 그러니까 뭐 사진이라든지 그런 숙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남편이랑 어떤 얘기 하셨냐. 그래서 첫 번째 때는 되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지? 공개적으로. 근데 조금 지나고 제가 이걸 아무렇지 않게 이게 건강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진짜 이게 막 터지듯이 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많이 어른들도 관심이 있고 근데 그럼요. 물어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도. 엄마 아빠들도. 근데 이제 교육은 해야 되니까 자녀들한테
본인들이 아는 못 한도에서. 지켰던 그리고 본인들도 못하는 그것을 그러니까 저는 요즘 우리나라 성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른들도 못 지키고 애들도 못 지키는 특별히 교회가 더 그래요. 네. 어른도 아이도 다 못 지키는 아주 이상적인 내용만 이야기를 해요. 그 그래서- 이상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에서 벗어나서 부모님들이 먼저 행복하시기를. 그래서 저는 부부 성세미나는 실은 두 분이서 행복하게 성을 회복할 수 있는 성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저렇게 그래도 상담 오시는 경우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담을 한다는 건 그- 아내든 남편이 동의가 된 거잖아요. 네.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좀 회복을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제가 가끔 요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애를 저렇게 많이 낳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 부부가 어떻게 셋이나 낳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남편분이나 아내분한테 얘기하면 일단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아이들을 없으니까. 딴데 맡기고 둘이만 네. 여행을 한번 가야 돼. 그렇지 근데 네, 않고 그거 맞아요.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래야 돼?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되게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이제 이렇게 권해주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주거나 한번 둘이서 여행을 가라고 아이들 놓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방 일정 때문에 다니다 보면은 무인텔도 있더만. 네, 맞아요. 무인텔. 무인텔 요즘 아. 많죠. 사람들에 눈에 띄지도 않는. 그냥 네. 결제 다 그냥 그렇지, 뭐 사람 무인텔. 없이 네, 돼요. 바로 네, 그냥 네. 사람 없이 차 그냥 세우고 되고. 방 들어가면 돼. 그래서 아내분이랑 가보셨어요? 아니죠. 아주 개인 일정 때문에 갔다니까. 나 혼자 가서 나 혼자. 에이, 이상하게 오지 다들 이렇게 마요. 우리 다 답사만 하지.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아내랑 어디 그렇게도 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서로 참, 얘기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너무 삶에 치여 있어요. 네. 삶에 치여 있어. 여행 갈 시간들이 없고. 네. 네. 그래서 저는 거창하게 여행 안 가셔도 된다. 음. 그냥 낮에? 일탈인 거죠, 일탈. 일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약간 신혼 때처럼 음. 불 붙어서.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점심시간 밥 먹지 말고 잠깐 만나라. 그렇게 해도 된다. 그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상황적인 것. 이런 것들이 부부간에 이런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이벤트성으로서 한번 만나면 그렇죠. 이게 부부간에 부부만 알 수 있는 묘한 재미거리가 돼요. 놀이거리가 그럼요. 돼요. 네. 이게 부부 관계나 이걸 회복하는 데는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아빠가 보고 자란 성향 네. 남자는 이래야 돼 그리고 또 야동으로 배운 잘못된 네. 성교육 이걸 진짜 부부관계에서 제가 실천하려고 얘기하는- 하는 사람들이 음. 많아요. 네. 이런 것도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성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시간에 집착하지 마라. 얼마나 그 좀 쫓겨요. 네, 이상하게 뭐- 시간에 집착하지 진짜? 말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몇 분이 지났다고 뭐 할증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는데. 네. 왜 자꾸 시간이 쫓겨요. 그 시간에도 그러지 말고 그리고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갖고 계신 분들. 근데 이게 남자 고등학교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도 남자 고등학생 애들이요 장난 삼아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몇 년 있으면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했던 게 뭐냐면 애들이 실제로 저희 센터에 온라인 상담할 때도 많이 오는 게 남자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자기 성기가 뭐 휘었다, 뭐 자기 성기가 되게 너무 작은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교육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니라 맞아요. 동네 형한테 들었거나 네. 영상을 야동을 통해서 이렇게 음. 배웠거나 이런 친구들이 영상에 나온 것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하는 거지.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왜곡된 생각을 가지는 다른 정말 이게 아닌데라는 그 성에 대한 지식을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전설로 내려오는 두 거야. 네. 부부가 서로에게 좋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네. 이 영상으로는 너무나 극단적이고 위험하고 그리고 뭔가 폭력적인 그런 네. 장면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아니 그 나오는 그거를 서로 주인공도 좋아할 거라고 극단적이지. 착각해요. 네. 맞아. 그게 진짜 문제 같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다를 수 있고. 그럼요. 그래서 찾아가는 저도 거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면은 바람직한 그리고 아주 리얼리즘이 담겨 있는 야동을 정부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다큐멘터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 이제 좀 그런 건강한 영상들도 이제 좀 만들어지고 찾아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카마수트라인가요? 막 그런 것들도 어. 자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일반 이제 부부 성 세미나를 가면요, 되게 재밌게 부부끼리 회복을 할 때 각자 방에다 다 집어넣고 그런 영상을 틀어주는 센터도 실은 있긴 해요. 네, 그 영상을 네. 좀 보게 하는 것도 네. 도움이 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지식이 그렇죠. 없으니까.
그래서 예.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이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부부끼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성을 감각적으로만 느낌적으로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러면 안 되시는 게 20, 30대 부부의 성 세미나가 다르고요. 50대, 60대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달라요. 여성이 갱년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를 낳은 몸이냐 안 낳은 몸이냐에 따라서 여성들의 몸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갱년기 여성이신 분들 이제 50대, 60대 부모님들한테 강의를 할 때에는 뭐라고 하냐면 아버님들 제발 20, 30대 우리 와이프 한창 잘 나갈 때 한창 젊었을 때 그 모습만 기억하셔서 똑같은 패턴으로 성생활 하시면 와이프는 힘들다. 왜냐면 여성들이 갱년기가 되면 질안이 건조해져요. 그럼 훨씬 더 전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대화를 해야 되고 이게 더 바뀌는데 그러니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성 이런 것 입장에서. 없이 그냥 남성들은 왜냐면 정점이 명확하잖아요. 네. 근데 여성들은 그 시점이 들쑥날쑥하거든요. 평생 못 느끼시는 못 분들도 느끼시는 있고. 분들도 있고. 이렇다면 부부끼리 평생 이것을 즐기면서 놀이처럼 편하게 가시려면 진짜 대화 많이 하셔야 된다. 몸의 상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우리 와이프가 어떤지 요즘 그래서 몸의 상태에 대해서 그냥 자기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이제 갱년기가 바로 딱 오는 게 아니라 갱년기가 오기 직전에 또 몸에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증상 때는 그러면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와이프의 몸 상태에 따라서 여행 가는 장소도 달라져야 되고 실은 만약 아, 여행을 그래요? 가게 된다면 여행 가는 그렇죠. 장소도. 네. 그럼 갱년기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갱년기 때는 아무래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액티비티하고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20, 30대는 굉장히 막 배낭 하나 메고 어디를 가도 되게 막 아프리카 가도 좋고 애 좋고. 막 이게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가면 갈수록 와이프와 이런 좋은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굉장히 두 사람이서 오붓하게 조용히 있을 수 있는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을 맞아요. 좀 찾아가셔야 되고 서로 좀 몸을 릴렉싱할 수 있는 뭐 온천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스파나 코로나가 막 이렇게. 스파나 이런데 그런 데를 가셔서 함께 저희는 그래서 스파 하시는 것도 아무것도 입지 말고 부부끼리니까 편하게 스파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사적인 공간들을 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손도 잡고 이렇게 하면서 가셔야지 막 20, 30대처럼 막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 네. 그래요. 평생 배워야 됩니다. 정말 평생 네. 배워야 되네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사실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실제적인 그 상황보다 내가 그 사람한테 그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순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얼마 전에 배우 이상호 씨랑 김소연 씨가 이제 둘이 결혼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김소연 씨는 여성이니까 네. 예쁜 카페를 가면 커피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2시간 이렇게 앉아서 조용히. 근데 이상호 씨는 커피를 마시러 갔으면 커피만 마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와이 갔잖아요. 그럼 전망 좋은 카페 같은 데서 여성들은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은데 왜 그 마카롱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상호 씨가 나서 원샷하고 자, 딴 데 액티비티를 하러 가자. 여행을 그것도 왔으니까. 나름대로 배려하는 거야. 더 다양한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그걸, 활동을 하고 여행을 왔으니까 네. 여기저기 가서 보여주는 게 자기는 배려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설명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아내가 너무 바쁘니까 네. 이상호 씨가 뭘 해주냐면 아내가 좋아할 만한 카페를 찾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예뻐 보이니까 너 이거 좋아하지. 그러니까 옆에 2시간 가만히 앉아 있어 준대요. 너무 훌륭하네요. 근데 저는 정말 훌륭하네요. 네, 저는 그게 아까 말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네. 방식인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은 똑같은 거잖아요. 네. 아껴주는 마음은 똑같은데 방식이 네. 전혀 다른 종족인 거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도 저희가 해주거든요. 할 때 신혼여행을 선택하는 것부터 맞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될지를 이야기해주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형태, 신혼여행의 컨셉을 잡아보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성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풀빌라 하나 빌려가지고 계속 쉬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맞아요. 너무 이제 일상에 찌들어 있으니까 그렇지. 어떤 사람은 아 이왕 해외 나간 거 온 김에 보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 실은 신혼여행 가가지고 대판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마음 토라지는 경우도 아이고. 너무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 그게 첫 얘기인가요? 스타트라면 네, 그래.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가 합의하고 그냥 여기 지역을 가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지역을 가기로 했으면 맞아요. 내 성향에 맞춰서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이랑 했을 때 다행히 저희는 이제 액티비티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냥 있고 싶기도 하고 이게 다 맞아서 저희는 여유롭게 잡아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지내고 여기에서는 저렇게 지내고 네. 어떤 날은 호텔 밖으로 아예 안 나가고 네. 다운받아온 영화만 종일 보면서 그것도 호텔 좋죠. 안에서 그냥 영화만 보고 음.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신혼부부들한테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네. 대화예요 결국에는. 맞아요. 네. 예. 최근에 제가 본 뉴스 중에 제페토라고 하는 네. 가상현실이 있는데 거기를 어른들이 성희롱 하듯이 아바타가 따라다니며 성희롱을 하는 거예요. 오. 초등학생인데 네. 너 보여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슴을 보여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얼마 전에 텔레그램 방에서 했던 엠번방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그게 이제 우선 가상현실이라는 것과 네. 그리고 아바타로 성희롱을 한다는 것과 네. 근데 아니 이게- 그뭐 사람이 아닐 뿐이지 네. 같은 맥락이네. 근데 이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네.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도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SNS를 얼마나 잘 쓰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어떻게 얘기를 네. 해줘야 되나 음. 굉장히 싫다고 해도 계속 따라다닌대요 그 아바타가. 요즘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됐거든요. 네. 저희 센터에서 실제로 엠번방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서 느꼈던 건 특정의 어떤 비행 청소년들이 뭐 당하거나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우리 주위에서 평범하게 있는 친구들이 당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예. 그게 뭐냐면 이런 제페토 같은 음. 그냥 이거 뭐 앱이고 이거 뭐 가상인데 어때?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뎌지는 거죠. 아 가상현실이니까. 네네 무뎌지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계속 되다 보면 실제로 만나서 실제로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아까 엄마 아빠를 보고 아이들이 네, 똑같이 네, 그렇게 하듯이. 하는 것처럼요. 어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초등학생들한테는 그게 있고 지금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게 랜덤 채팅 앱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넷플릭스에 그 랜덤 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를 다룬 드라마가 또 굉장히 인간 엄청 속- 네, 네, 그게 네. 굉장히 심각했었고 그게서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는 그것도 다큐로도 만들기도 했었고 근데 저희 센터로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얼굴을 보이지 않은 채 실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아바타로 하는 것처럼 중고등학생들은 얼굴만 보이지 않는 자기 신체 영상 신체 사진을 찍어서 서로 그렇게만? 주고받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주고받다가 이게 얼마나 범죄로 빠지기 쉽냐면 엠번방 사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거를 그냥 주고받았던 영상이 가지고 이 사람이 협박을 한 거예요. 너 이거 너네 아이고, 부모님한테 그렇죠. 뿌릴 세상에. 거야? 근데 얘는 그냥 재미로 했던 건데 실제로 만난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협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피해자가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엠번방 사건 피해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사건의 이런 어떻게 본인이 피해자가 된지 그 과정들이 거의 유사했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초등학생 친구들도 아바타 이런 걸로 처음에 시작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게 이거는 일단 못하게 해야 되고 이건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가야 돼요, 실은. 아, 그럼 많이 입법이 네. 됐어요 또. 네네 예. 맞아요. 그래서 예. 그 엠번방 사건 같은 작년 6월 달인가요? 6월 달에 온라인 그 법도 굉장히 강화가 됐고요. 그래서 네. 학교 성폭력 예방 교육 갔을 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네. 근데 가장 많이 는 게 SNS를 통한 인터넷 폭력인데요. 그렇지. 예. 거기에서 이제 온갖 사이버 폭력들이 되게 만연해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모든 게 지금은 옛날에는 성범죄 따로 뭐 사이버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다 하나예요. 거기 안에서 뭐 언어 폭력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성범죄로도 이어지고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이 세대에 맞는 정말 실질적인 교육들이 실은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도 아이들한테도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거 이게 보면 그냥 여느 때처럼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교육의 부재 더 많이 가르쳐 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알려주고 저는 이런 컨텐츠들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뭐 드라마도 나왔으면 좋겠고 오히려. 네 오히려 이런 것들 왜냐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저희 센터도 예전에는 실제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이런 범죄가 되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제는 만나지 않아도요 한 사람을 이 폰 하나로 컴퓨터 하나로 사람을 거의 죽여놔요. 그렇지. 그리고 엠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예. 거의 그런 거였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좀 더 법안이 촘촘하게 더 돼야 될 그렇죠. 필요성은 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지 네. 않습니까? 이게 어떤 뭐 근데 이제 관계의 문제로 하기엔 젠더 갈등이 너무 심각합니다. 네. 지금 뭐 네.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패싸움을 할 지경이라고 성별 사이에 네. 왜곡된 성 인식이 또 학교 현장에서부터 이제 생기는 거죠. 남성은 여성한테, 여성은 남성한테. 네. 이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이런 젠더 간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그런 다음에 뭐 사랑을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생명을 갖기도 하고 네.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네. 너무 이게 지금 불화가 심화되고 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결국에는 신체 모양이 다르지 같은 인간이거든요. 네. 아 그럼요. 네. 근데 아니 뭐 저기 목욕탕하고 화장실 들어가는 거 네. 빼놓고는 다 똑같잖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구조예요. 이게. 그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란 생각이 드는 게 남성들을 만나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을 만났을 때 굉장한 효율성을 보이는 네. 것처럼 음. 여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패싸움처럼 나눠 있으면 서로 불행한 거예요. 음. 네, 맞아요. 네. 이걸 빨리 극복을 좀 해야 될 것이고 교회 오빠들의 그런 어떤 성폭력 네. 옛날에도 많았을까요? 엄청 많았죠. 어. 엄청 많았는데 왜냐면 저희 센터가 요즘 많이 듣는 게 10년 전, 20년 전 사건까지도 이거 가능합니까? 라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당하신 분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다 네, 그냥 입 다 다물고 그냥 사셨구나. 왜냐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만약에 예를 들어 피해자분이 여성이라면 음. 옛날에는 더 심했거든요. 그쵸. 이거 여성들이 이거를 드러내면 더 안 되고 그쵸. 쉬쉬해야 되는 분위기였고 감히 이제 목회자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그쵸.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음. 그랬는데 정말 많았죠. 오히려 음. 제가 봤을 때는 끔찍한 사건은 지금도 많은데요. 옛날에 이전에는 더 많았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요. 아이고 참 그것도 역시 이제 관계에 대한 인식과 네. 이해가 부족한 것이고 네. 또 이 교회 내 이런 그동안의 이런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그냥 덮어두는 문화고 워낙 또 이제 여성 목사도 안 되는 이런 가부장 문화가 또 그 기반에 깔린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게 질병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질병이 아니라 결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가 내가 마음을 바꿔 먹으면 고칠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 음. 그건 저는 그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역으로 자기가 병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악용되면서 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몸이 내가 말을 육신이 안 약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교회 성범죄 자기가 권력을 폭력을 이용해서 네. 성폭행을 저질러 놓고 맞아요. 덮으려고 하는 시도들도 많죠. 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발생한 일이다. 예. 네. 어머 세상에. 예. 근데 그런 부분은 아마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게 좋은 효과가 있던 게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이 숨어 있다가 네. 본인의 얘기를 들고 온다고. 음, 네,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리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세서마음교회 사건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아직 뭐 판단이 안 나왔죠? 1심 판결도? 네, 아직 안 나왔고요. 네. 바로 어제 이제 재판이 있었고 그 가해자 측의 이제 증인들 공판이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재판은 이제 6월 9일 날 있거든요. 네. 6월 9일 날 이제 최후 진술, 최종 진술. 아, 네. 이제 결심 네, 공판이군요. 네, 네. 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고일이 잡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7월이나 8월쯤에 이제 드디어 1심 선고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시작이 되겠죠. 그 목사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겠네요. 연애였다. 네. 연애인데 이걸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라는 네. 식으로. 네, 사랑했다는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재판 들어가면 판사님도 계속 물어보세요. 아니 니네가 고소장에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썼는데 왜 말이 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저 가해자한테. 네네 그 법에 그루밍 법안이 없다 보니까요. 음. 이 법안을 제가 보니까 이쪽으로 탄 것 같아요. 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직면해버리면 우리가 불리해지니 이 법이 없는 여기로 숨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가냐면 아동청소년보호법 딱 그 나이가 연령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딱 그것까지 피해 가려고 그 나이. 그래서 가장 어린 나이에 했던 중학생 때 당했던 친구는 아예 그런 일 없었다라고 부인을 해버리고요. 아, 그거는 법의 처벌을 세게 네,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처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피해자는 아니라고 그런 일 케이스별로. 당했다라고 그리고 얘기하고 이제 있고. 고등학생 때 이렇게 당했던 친구들에 한해서는 쟤네는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나한테 끌려다닐 정도로 그런 호락호락한 그러니까 이상한 애들이 아니야. 쟤네는 되게 자기 주장 확실한 애들인데 쟤네는 나를 좋아해서 그냥 말 그대로 이거는 연애를 한 그냥 거야. 연애를 한 거야. 오히려 이게 지금 뻔뻔하게 탁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러니까 재판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이런 변화도 보게 되고. 그 이제 흔히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죠. 네. 법에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네. 예.
아이들 그 시기에 신앙이라는 게 어쩌면 살면서 참 큰 영향을 주잖아요. 네. 한 사람으로 바로 서는데. 근데 그런 신앙의 영역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맞습니다. 성경이 네. 그랬거든. 마음이 어린 사람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면은 다리에다가 연자맷돌 연자맷돌. 묶어서 네. 그냥 물에 여기다가. 던져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루밍에 관련된 법안이 정말 촘촘해질 필요가 있는 네. 것 같아요. 비단 뭐 성범죄뿐만 아니라 네. 교인들을 막 폭행하고 말이죠. 또 돈을 뜯어내고 이런 것도 일종의 그루밍이에요. 그루밍이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을 쓰다듬는 이런 거. 그래서 말을 한마디로 자기의 어떤 길들이기. 정서적 노예 포위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 이걸 그루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성폭력을 당한 분들 또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분들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마음을 열고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헌신했던 곳인데 거기서 이제 뒤통수를 맞은 분들 이런 분들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라우마를 이기기 쉽지 않은 쉽지 않을 것이고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또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루밍을 하려는 목사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 너의 모든 걸 다 나한테 알고 가서 있다. 알고 있고. 고해라. 음. 그러니까 아. 성관계 부분조차도 다 나한테 얘기를 해라. 와서 얘기해라. 음. 뭐 약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약점을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삶을 나눠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이 사람의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다 네. 이렇게 서로 나누게 한 다음에 결국엔 그게 약점이 돼서 음. 너 그렇게 했을 때 너 음. 그때 그렇게 말한 거 또 음. 그런 짓 하고 다닌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음. 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결국에는 음. 꼼짝 않고 또 휘둘릴 목사에 수밖에 없는 대해서 거죠. 문제점을 얘기하고 다니면 야 걔는 뭐 안 그랬니 하면서 이제 걔 그런 그렇게 애잖아 뭐 이런 엮어가지고 식으로. 네. 아이고 정말 아, 참. 그 얘기 한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그래서 누차 또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지만 우리 평화나무도 절대 교회에다가 사생활 얘기하지 마. 그게 나중에 약점 잡혀가지고 그 교회 이탈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성이나 이런 내밀한 문제는 전문 상담인 우리 그럼요. 정 목사님 네. 같은 정 대표님 같은 분들에게 물어봐야지 목사님들께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 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었는데 음. 내가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맘시스 2부 하면 전문가분들 모시고 말씀 듣잖아요. 네. 난 도대체 뭘 알았던가? 뭐 이런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필요 없어요. 이 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온통 이걸 금기시하다 되게 보니까 억압적이니까.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론화하고 딱 오픈해놓고 다 얘기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거 그냥 덮어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에너지를 어떻게 다루느냐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건강하고 이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야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각자 딴 애인이 있다. 이게 굉장히 쇼킹합니다. 네. 예. 이야, 대단한 일이네요. 네. 그걸 알고서도 부부로 지내겠다고 결정했다는 게 저는 그게 애들 때문이지 뭐. 네. 쉽게 얘기해서 네. 애들 때문. 경제적으로 공생하는 또 그런 그쵸, 부분들도 네, 있고. 부분들도 있고요. 예. 하여튼 오늘 정혜임 대표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따라와 가서 얘기 좀 면담을 해야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너무 건강하게 말씀하셔서 네. 예, 행복하게 말씀하셔서 그게 제일 네.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이 목사님도 뭐 우리가 모르는 뭔가 많은 어떤 그런 삶의 과정들이 있으셨겠지. 네, 네. 그 과정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의 마음이 배려되는 음. 그런 세상을 그리시지 맞아요. 않았겠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에 또 모셔서 음. 좀 필요한 얘기들을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죠.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숨센터의 정혜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